오늘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 개장 중계에서도 보셨지만 5월에도 그리고 또 6월에도 역시나 시장 중심엔 HBM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궁금하신 많은 분들께 힌트가 될 시간입니다. 반도체 집중 분석, 그 격전지가 펼쳐지고 있는 HBM, 이 시장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조명해 볼게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뜨거운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5월을 돌아보자면 하이닉스의 독주는 이어졌고 삼성전자는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HBM 시장이 계속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우리 국내 투톱 안에서는 온도차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네, 일단 HBM 수요는 지금 대다수 시장 조사 업체들이 반성문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작년에 추정했던 것들이 너무 보수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수치보다 30% 상향 조정해서 지금 이제 HBM 시장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Q가 커지는 것도 이제 더 지금 놀라운 건데 P도 더 커져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네. 원래 그 DDR5용 디램하고 HBM용 그 어떤 메모리의 어떤 그 공급 단가, 그러니까 이제 비트당 단가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프리미엄이 한 6배에서 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점점 축소될 거라고 대다수 시장조사 업체들이 봤어요. 그런데 트렌드 포스가 최근에 내년에도 ASP, 그러니까 네. 평균 판매 가격이 5에서 10%, 그러니까 P도 올라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기존보다 더 올라간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프리미엄이 축소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쵸. 네, 이제 그 가격이 충당되겠지. 맞습니다. 싶잖아요. 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지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입지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지만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물량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그 캐파 부족을 이번에 퀄 테스트 승인을 받게 되면 다 채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거의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논란 때문에 5월 내내 시장이 변동성을 겪은 거잖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공급 부족이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못 들어올지는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칩당 지금 HBM 채택 그 양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지금 주력 칩인 H100, 호퍼 100이라는 칩은 80GB 정도가 주력인데 지금 H200이라는 칩이 2분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144GB가 채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나오는 블랙웰 아키텍처는 192GB를 씁니다. 네. 그러면 H100 대비해서 2.4배 HBM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 그 컴퓨텍스 2024에서 또 차세대 플랫폼 공개했죠. 루빈. HBM4 네, 네, 이제 거의 탑재된다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HBM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공급은 지금 너무 어려운 거죠. 네. 생산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HBM 시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워낙 뜨거웠는데 올해 보수적으로 잡았던 많은 하우스에서 IB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 이 상향치를 다 위쪽으로 더 높여 잡고 있다. 그리고 Q뿐만 아니라 이 P의 상승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 시장의 끝없는 우상향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HBM 관련해서 이 낸드까지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그 키워드들. 사실 이 반도체 시장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기술 이 업그레이드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키워드가 ESSD, SSD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ESSD 수요 증가로 낸드 플래시까지 시장 계속 가속화 달릴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그리세요? 네, 이제 SSD라고 하는 거는 Solid State Drive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 스토리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CSSD가 있고요. ESSD가 있는데 CSSD는 이제 그 앵커님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SSD라고 하고요.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에 채택되는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서 CSSD 대비해서 좀 속도나 이제 성능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쪽이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게 생성형 AI가 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부분이 이제 GPU라는 영역이잖아요. 예. GPU가 가장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HBM을 통해서 이제 D램이 수혜를 받고, 낸드 플래시가 사실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어요. 적자도 제일 오랫동안 이어졌던 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AI라는 게 갑자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일단은 컴퓨팅 파워를 막 채워 넣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PU고 그다음에 이제 HBM이고 낸드 플래시는 뒷전이었는데 요게 AI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네. 또 수혜를 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AI의 텍스트 기반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물론 오래 가겠죠. 검색을 대체하면서 계속 오래 가는 건데 요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제 이미지를 뽑아주는 달리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연말이 되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뽑아주는 영상까지. 네, 맞습니다. 소라가 나오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우리 당초 계획들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급하게 일어나니까 또 급하게 땡기죠. 그러니까 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낸드 쪽으로까지. 네, 맞습니다. ESSD가요? 낸드 전반이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낸드 전반의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네, 우리 네. 스마트폰용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동안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서버 쪽에서 엄청나게 치고 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 조금씩 이제 낙수 효과를 좀 주고 있고 그게 낸드 시장 전반에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이 중심이었는데, 아까 폰 쪽이 이제 살아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이기는 하나 서버 쪽이 HBM의 수혜로 같이 좀 자극을 받아가면서 ESSD 쪽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고 이게 이제 낸드 전체적으로 훈풍을 일으켜줄 포인트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낸드 가격 상승과 뭐 설비 투자 이런 건 추가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낸드 쪽에서의 그러니까 고용량 그러니까 용량 저장과 관련된 포인트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D램을 볼 때 레거시 회복 언제 되나요?를 체크하듯이 낸드 쪽에서도 정통적으로는 언제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추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6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 있어요. 지금 6월 11일 날 이제 애플의 WWDC. 네, 그러니까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컨셉을 공개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셋을 공개하는데 뭐 퀄컴이 칩셋 공개하는 게 뭐가 특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의 모바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용이 아니라 윈도우 OS. 우리 기존의 윈도우 OS는 주로 칩셋을 인텔 아니면 AMD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얘가 왜 치고 들어오냐면 AI 때문에. AI PC가 이제 막 커지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내놨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PC가 되려면 결국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이 중요한데 네. 기존에 이제 X86 아키텍처, 우리가 AMD나 인텔 같은 칩들은 전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성비가 높은 ARM 코어 기반의 이제 퀄컴 칩 이런 것들을 많이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요, 우리 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저장해야 돼요. 우리 스토리지의 한 10에서 15% 저장해야 됩니다. 우리 놀랍게도 왜 낸드 플래시가 생각보다 안 좋았냐면 네. 통신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예전에 우리 기기의 용량 크게 키우면서 비싸게 주고 100불, 200불씩 더 주고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쓰면 돼요. 통신 속도 너무 빠르니까 그 클라우드 쓰지 굳이 내 기기에다가 용량을 키울 필요가 그치. 없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무조건 깔아놔야 돼요. 우리 스토리지도요. 그게 이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거죠. 퀄컴 이야기 이벤트가 지금 AI PC 쪽으로 어떤 시그널을 갖고 있느냐를 해석해 주셨고 이 부분이 낸드 시장에 끼칠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6월에 좋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 파운드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큰 물줄기 안에서 쭉 있다면 지난 5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이게 AMD의 GPU 3나노 CU를 이제 수주받는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호재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만약 현실화된다면? 일단 이제 그 AMD 리사수 CEO가 어떤 AMD의 차세대 로드맵을 공개하는 행사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삼성 파운드를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차세대 칩에다가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라는 기술을 쓰겠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3나노 GAA를 하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팻 공정을 그대로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나노 GAA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거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TSMC를 추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를 삼았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산을 TSMC보다 3나노를 먼저 탔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유치가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관련주들의 흐름도 되게 좋지 않았는데 AMD 같은 이제 좀 중량감 있는 업체가 온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AMD 고객사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워낙 TSMC, SK하이닉스 연합군이 강했었잖아요. 여기에 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삼성전자, AMD 이 흐름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 아까도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결국 6월의 핵심은 애플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될 것 같거든요. AI PC 말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AI,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애플이 이제 강자가 되면 우리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가장 중심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 잘 파는 회사잖아요. 네.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의 주역이었고요. 근데 피크아웃을 했죠. 이제 뭐 더 이상 애플이 뭐 더 성장할 거라고 보는 쪽이 없는데 그 이유는 결국 AI 혁명에서 굉장히 뒤처졌다라는 거죠. 그동안.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이제 지금 구글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졌는데 애플이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늦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디바이스 쪽에서 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쪽은 그래도 빨리 기술을 캐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LLM이 없기 때문에 AI 열등생이야라고 했는데 판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붙어라고 해서 구글 제미나이하고 오픈 AI 챗 GPT를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 다 탑재되는 거 맞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 당초는 제미나이를 채택한다고 했었는데요. 예. 또 최근에는 GPT를 채택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GPT-4o라는 걸 공개했잖아요. 최근에. 그게 결국 애플의 시리에 탑재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썰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행사를 통해서 좀 공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다. 네. 마지막으로 HBM 오늘 시장의 궁금증까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8% 가깝게 빠져요. SK하이닉스 쪽으로 단독 수주하다가 이제 듀얼 벤더 간다, 이 리스크로 빠진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맞는지 꺾이는지 어떻게 보세요? 항상 독점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죠. 항상 독점을 도전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양산품은 아닌 것 같아요. 샘플 제품으로 들어간 건데 일단 뭐 그렇게 어떤 업황에 큰 영향은 없지만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심리에는 부정적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 HPSP가 EST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망가지는지 봤잖아요. 네. 예,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볼 수도 있는데 워낙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소통도 잘하고 아무래도 뭐 주주 친화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운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하락 움직임 다만 여기에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걸이라는 또 가능성을 열어주셨거든요. 제2의 HPSP와 EST의 사태는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예고했던 리스크다라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물러가겠습니다. 6월 첫날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